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의 서울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처럼 미세먼지 정책도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오늘 밤 서울시장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서울시에 대한 어떤 비전을 내세우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5월 30일 뉴스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동구청장 선거에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 후보가 나섰습니다. 학교 설립과 관광, 도시재생 등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마포구청장 후보들은 인접한 고양시 장례식장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들에 대한 살펴봅니다. 매년 줄고 있는 인구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중구에서 후보들의 육아 지원 공약과 인구 유입 대책을 살펴봅니다. 부지 매각이 지지부진하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서초구 정보사 부지 개발에 대한 후보들의 대책 살펴봅니다. 성동구청장 선거는 3파전 양상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정찬옥 후보,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안성규 후보가 쟁탈전에 나섰습니다. 조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동구청장 선거 후보가 3자 대결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5일 후보 등록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찬옥 후보, 바른미래당 안성규 후보가 결전의 주인공으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현재 성동구청장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특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지난 4년간의 구정활동에서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구청장이었다며 민원 종합평가에서 전국 종합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이 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문계 고교 설립과 3표 레미콘 이전 등 성동구의 오랜 수건을 해결한 장본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소통할 수 있게 된 것들이 많은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하는 거, 3표 레미콘 이전하는 거, 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운 좋게 제가 4년간 구청장을 할 때 다 이루어져서. 자유한국당 정찬옥 후보는 제4대 성동구의회 의장과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정찬옥 후보는 3표 레미콘 이전을 위한 특위를 처음 만든 당사자라며 레미콘 공장 용지에 110층 규모의 관광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동구와 자매 결연을 맺은 외국 도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를 펼쳐나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 그 자매 결연 맺은 도시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지. 중국이 탁구 잘 치지 않습니까? 탁구 코치 하나 달라고. 우리나라 또 대한민국 태권도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태권도 코치 하나 교환해서 우리 성동 구민과 함께 꾸는 현실의 꿈이 되리라 믿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성규 후보는 현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개건교수와 바른미래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안성규 후보는 스스로 진정한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며 탁상 행정을 철저히 배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정책 전문가로서 성수동과 마장동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과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발전적인 모델을 구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진정한 땀의 가치를 아는 후보가 그리고 지금 그냥 탁상 행정을 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정치인이 행정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모순점들이 좀 많거든요. 진정한 공공정책 전문가가 지금 이제 정책을 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편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성동구청장 자리는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진보 진영에서 맡아온 만큼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마포구의 경우 민주평화당에서도 후보 등록자가 생기면서 5인 구도를 확정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후보가 마포구청장 선거전에 최종 합류했습니다. 홍성문 후보는 민주평화당 서울시당 조직위원장으로 현재 마포 미래비전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2009년 국민참여당으로 시작해 정당 경력은 8년여, 지방자치법학을 공부한 지방자치 전문가로 지난 2016년에는 국민의당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력도 있습니다. 조금의 좀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다면 지방자치를 그래도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마포구청장에 출마를 해서 마포 구민들을 위한 봉사 그리고 5,800여 원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 예산을 잘 조리 있게 집행해서 민주평화당에서 홍성문 후보가 합류하면서 마포구청장 선거는 후보가 가장 많은 5인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균 후보와 자유한국당 박강수 후보, 바른미래당 조용술 후보와 정의당 윤석열 후보가 이미 선거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태. 여기에 홍성문 후보가 가세한 형태입니다. 한편 서울에서 5인 구도로 구청장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마포구를 비롯해 강남구와 양천구, 영등포구 등 총 4개 지역. 1여 4야의 구도 속에 당선을 위한 후보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한편 고양시 덕은동에 들어설 장례식장을 두고 마포구청장 후보들은 대부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천서연 기자입니다. 현재 마포구 안에서 가장 큰 이슈는 상암동 인근에 들어설 장례식장 문제입니다. 장례식장이 예정된 부지가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이지만 상암동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공 신고까지 마쳤지만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 차기 구청장이 어떻게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균 후보와 자유한국당 박강수 후보는 덕은동 장례식장 건설을 무조건 막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고양시지만 상암동 생활권이니만큼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단순한 임미 현상이 아니고요. 우리 마포 코앞에 도심 한복판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 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단지, 학교 주변에 장례식장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거는 말만 행정구역상 고양시지. 바른미래당 조용술 후보와 민주평화당 홍성문 후보, 정의당 윤석열 후보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고양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체지를 찾거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마포구청장은 마포 구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 구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마포구청장이 나서서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 또는 허가를 취소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건립을 할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전부 제가 보려고 합니다. 마포구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몰라라 할 일이 절대 아니겠지요. 네. 고양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깊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편 덕은동 장례식장 건설 문제는 마포구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 차기 구청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잘 풀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중구청장 후보들이 집중하는 현안 중 하나가 중구의 인구 문제입니다. 떠나는 인구를 잡기 위해 각 후보들은 어떤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중구의 인구는 12만여 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구청장 후보들이 인구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후보들은 젊은 층 주민들이 중구를 떠나고 있다는 점을 인구 문제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상황. 높은 집값과 부족한 교육 인프라 등 젊은 층이 중구를 떠나는 원인부터 잡겠다며 각자의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양호 후보는 중학교 신설 등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구유지를 활용해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지어 젊은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구 지역에서 명문 중학교,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그것은 제가 현재 서울교육청 교육자치특별보좌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육청과 긴밀하게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시나 국유지에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젊은 사람들이 싼 값에 서울시장 그리고 중앙정부와 잘 통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구청장이 자유한국당 최창식 후보는 규제 완화와 청년 창업지구 조성 등 일자리 확충 정책을 통해 중구로의 인구 유입을 약속합니다. 또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경력 단절 여성들을 보육교사로 채용하는 아이천사 돌봄센터 마련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기업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새로운 일자리, 기존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일자리를 없어지지 않게 하는 거. 아이천사 돌봄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지금 만들고 있어요. 돌봄을, 빈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집중을 하려고 그럽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일 후보 역시 명문 여고 유치와 방과후 학교 확대 운영 등 교육 환경 개선 의지를 보입니다. 특히 역세권 부지의 종상향 정책을 약속하며 청년주택을 건설해 젊은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아이들 지금 그 방과후 교육은 저희가 7시까지 확실하게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뭐 특수하다면 9시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 이런 부분은 이제 지주들 또 건축업자들 또 같이 협의를 해서 종상향이나 그러한 또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떠나가는 중구에서 찾아오는 중구로 만들겠다는 중구청장 후보들. 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공약 대결에 접어들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옛 국군 정보사령부 부지에는 복합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땅의 공개 매각이 계속 유찰되면서 개발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 후보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근 후보는 옛 정보사 부지의 매각이 계속 유찰되는 건 최저 입찰가가 너무 비싸서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입찰가를 협상해 부지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지역을 일부 개발하고 일부는 녹지 공간으로 존재하면서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중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조은희 후보도 국방부가 부지의 최저 입찰가를 7천억 원대에서 9천억 원대로 올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복합 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호텔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쇼핑센터도 들어올 수 있고 문화시설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품격 문화시설이 될 겁니다. 바른미래당의 김용석 후보는 정보사가 이전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철조망이 쳐져 있다며 부지 개발의 지연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당사자들이 서로 한 발씩 물러나도록 설득해 주민 친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특히 서울시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조순영 후보는 분양 수익을 보장하는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지 못해 부지의 개발 수익성이 낮아진 게 유찰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용도의 제한 기준을 완화해 부지를 교육시설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역은 주택도 얼마 정도 많이 있는 데고 그 공원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애들 자녀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입찰가 협상부터 용도의 제한 기준 완화까지 다양한 안이 제시된 옛 정보사 부지 개발. 선택은 유권자 몫으로 남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종로구에서는 모두 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개발과 관광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각 후보별 공약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송정 기자 어서 오시죠. 종로구청장 선거의 3명의 후보로 확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 3명이 종로구청장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종 후보, 자유한국당 이수견 후보, 바른미래당 김복동 후보 이렇게 3강 구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 모두 종로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들인데 구체적으로 종로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영종 후보는 민선 5, 6기 종로구청장을 연임하고 3선에 도전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후보입니다. 네. 이수견 후보도 5, 6대 종로구 의원직을 역임했고 민선 6기 구청장 출마 경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유명한 정치인이고요. 네. 김복동 후보 역시 5선 종로구 의원이자 3번 연속 의장직을 수행해온 지역 토박이 정치인으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각 후보별 공약과 지역 현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로구의 주된 지역 현안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먼저 종로구는 오래된 지역이니만큼 관광 자원도 많고 보존해야 할 역사적인 공간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와 함께 각종 개발이 제한돼 있고 재산권 침해도 심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런 만큼 이 개발이냐 보존이냐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도 나뉩니다. 네. 먼저 이수견 후보와 김복동 후보, 이 두 후보는 각종 규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행 강제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두 후보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이 종로가 규제가 너무 많아요. 구도심이라. 그래서 집중적으로 제가 이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규제 완화. 이행강경 부과해서 받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그런 것을 확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개발할 곳은 재개발을 해야 되고. 네, 이 두 후보 모두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종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반면 김영종 후보는 과도한 개발보다는 역사 문화를 보존하고 네.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이어나가면서 명품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도시재생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앞으로도 몇십 년, 아니면 뭐 100년을 걸쳐서라도 정말 제대로 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대신 방향은 하나는 잘 잡아야죠. 네, 이 개발과 보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들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후보들이 내세운 다른 공약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종 후보는 지난 8년간 이어온 종로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도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시 한번 종로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이수견 후보는 여성 후보답게 출산 육아 정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신혼부부들이 종로에 유입될 수 있도록 다세대 다가구를 건립해 젊은 층을 위한 주거지를 마련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아이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바른미래당 김복동 후보는 사직동에 세종대왕 생가터를 복원하는 등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종로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군사보호시설, 보안부지를 주민 친화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 종로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세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군요. 자,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지방선거 관련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탈북민, 외국인 유권자들이 공명선거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백진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3일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는 제7회 유권자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권자 대토론회는 민주선거 70주년과 지방선거회를 맞이하여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가 함께 선거와 투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의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소통망통 유쾌한 선거 토크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유권자 대토론회는 유연주 탈북 유권자, 김민정 새내기 유권자, 이수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 강윤성 영화감독, 파비안 국내 거주 외국인 방송인, 박명호 중앙선관위 선거자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다양한 계층에 위치한 유권자가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은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가 열린 지 70주년이자 제7회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 날 의미 있는 시기에 각 계층을 대표하는 패널들과 함께 토론을 한다는 건 시민 참여의 가치와 주권의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라 매우 뜻깊다고 전했습니다. 패널들은 모두 적극적인 투표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며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탈북민의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 자격으로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대표로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이 방송 토론에 들어주시려고 많은 분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그래도 많이 관심들이 있구나 놀랐습니다. 청년들이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곧 또 다시 청년 정책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더 많이 정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 청년들의 참정권과 그에 대한 생각, 타국과 대한민국 선거의 특징 비교, 올해 지방선거의 분위기 등 선거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한국에 온 지 10년 되는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 SNS도 한몫한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해서 인증서 올리고 그리고 관심도 이제 예전에는 많이 없었다고 하면 요즘은 조금씩 이제 조금 더 개선되고 조금 더 좋아지는. 유권자의 날 대토론회가 대학교에서 열린 것은 7번 중 올해가 처음입니다. 청년의 중심인 대학교에서 토론회가 열리는 만큼 청년을 포함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문화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백진입니다. 정당 간 치열한 정치 경쟁을 보이는 지방선거. 하지만 국내외의 굵직한 이슈 때문에 여느 선거에 비해 관심이 덜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물며 이 정당이 배제된 교육감 선거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 뜨거운 교육열만큼이나 이번 교육감 선거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라이브 613 맞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